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사물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뿐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그 대상이 인간이든 나무든 그림이든 간에 누군가를 알고자 하며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소생시키며 그 사람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유 모드로, 한 사람은 존재 모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소유 모드는 모든 것을 소유물로 보고 최대한 많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태도는 자동적으로 많은 재산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게 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자신이 우월해지고 더 많은 소유물을 정복하고 착취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죠. 존재 모드는 인간이 소유물보다는 능력이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존재 모드의 인간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죠. 에리 프롬은 소유와 존재의 구별에서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연인, 부부가 한 사람은 소유 모드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존재 모드에 집중한다면 서로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매사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한편 부부나 가족, 연인이 둘 다 소유보다는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에 같이 집중한다면 사실 서로 부딪히는 일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지,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이처럼 소유 모드의 인간과 존재 모드에 집중하는 인간은 삶의 여러 태도에서 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소유 모드 인간은 사랑의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소유형 인간에게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소유적인 사랑은 상대를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소유형 인간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기에 상대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랑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하나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죠. 소유형 인간에게 결혼이란 상대의 육체, 감정, 관심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재산권과 같죠. 이는 자신이 이미 소유한 재산이기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소유한 물건에 대해 소유형 인간은 너무 지루해서 스스로도 어쩔 줄을 모르죠. 더 이상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사랑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해 관심이 사라진 감정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속았다는 느낌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소유형 인간은 다른 소유물을 탐하기에 다른 상대가 자신의 열망을 채워주리라는 망상으로 살아가죠. 에리 프롬은 이런 소유형 인간이 자신은 그저 순수한 사랑을 바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사랑 또한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죠. 결혼 후 그들이 소유한 것이라 믿는 재산이나 지위, 자녀를 공유할 뿐 서로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형태의 결혼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소유지향적 성격을 지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존재 모드의 인간은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모드의 인간에게 사랑은 상대를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하며
서로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얻어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죠. 이런 과정은 존재형 인간의 자아에 생명력을 주고 생동감을 끌어올리면서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과 존재 모드 인간의 두 번째 차이점은 대화를 할 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유형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증거로 대화에 참여하죠.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늘어놓는 대화가 주가 됩니다. 존재적 인간의 대화의 증거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현존하는 존재적 인간은 자신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죠.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명이 대화를 하면 의견의 합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이 제시한 의견을 주장하고 쉽게 굽히지 않죠. 이들은 의견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이를 포기하면 손실이 난다고 느껴집니다. 소유 모드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소유하듯 자신의 의견은 소유물과 같기에 이를 틀렸다고 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죠. 이런 기이한 경향은 자신의 의견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자산, 소유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존재 모드의 인간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완고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존재 모드의 인간은 기꺼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들은 유연한 태도로 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대화에 활기가 있죠. 이 때문에 존재 모드의 인간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에리 프롬은 소유형 인간이 자기 지식에 너무 의존하기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을 끌 내용을 미리 생각하며 대화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지식을 내미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형 인간은 대화할 때 준비 없이도 자신의 생명력과 존재를 내맡기며 활기차게 대화에 참여하죠. 자기중심적인 대화가 아닌 열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과 존재 모드의 인간의 세 번째 차이점은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은 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반해 존재 모드의 인간은 보다 더 깊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죠. 소유 모드의 인간은 독서를 할 때 단어를 소유하고 흡수하려 하지만 깊게 사고하거나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많은 단어를 소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무의식적 성향이 있기에 많이 읽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설을 예로 들면 줄거리를 다 파악하고 전체를 소유하지만 깨우친 바가 하나도 없는 경우죠. 이와는 반대로 존재 모드의 인간이 책을 읽는 목적은 작가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존재 모드의 인간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를 넘어선 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고찰하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소유 모드의 인간은 마치 박물관 가이드처럼 책을 정복하고 끝내기 위해 책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존재 모드의 인간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마음에 맞지 않을 땐 도중에 책을 덮을 때도 많죠. 네 번째로 신앙생활에서도 소유 모드의 인간과 존재 모드의 인간은 확연히 다릅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은 종교를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들은 종교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과 종교가 가진 권력에 힘을 얹어주며 신앙을 확신합니다. 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옳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을 찾아가죠. 확실성과 답을 찾기 위해 신을 만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신에게서 받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이들은 맹목적으로 권위를 가진 신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의 이름 아래 타인에게 비인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존재형 인간의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신앙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존재형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신을 우상화하기보다는 종교를 믿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확실한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다섯 번째로 뭔가를 배울 때에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 모드에 있는 사람은 지식을 소유하려 듭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모든 내용을 놓치지 않고 모든 어휘들을 노트에 기록하려 합니다. 다 소유하고 암기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나 이것이 이들의 사고 체계를 더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메모해서 소유하려 하고 그 지식을 자신이 갖게 되면 더 우월해진다는 욕심에 기반해서 배움을 대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존재 모드의 인간에게는 배움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자신의 존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을 소유하거나 정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기술로서 배우고자 하죠. 존재 모드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책을 읽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운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변화하며 배운 후에는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되려고 하죠. 존재 자체를 선택한 사람은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질을 끝없이 개발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죠. 모든 순간이 황금빛으로 소중합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의 태도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소유물을 남에게 줄 수도 있기에 소유물은 나와 동떨어진 외부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존재 모드의 인간의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대상은 나의 존재에 합쳐지는 자질이나 기술, 능력과 같이 나와 통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죠. 이 대상은 누가 빼앗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존재 모드의 인간이 가진 사력 있고 정직하다는 특성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죠. 집에 큰 불이 난다면 모든 재산과 소유물은 타버리지만 그 사람의 교양이나 기술, 능력 등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소유 모드의 인간은 교육을 받아 이를 소유한다고 생각하며 졸업장과 같은 소유물을 의미 있게 여기죠. 그러나 존재 모드의 인간에게 졸업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은 지식은 이미 그 사람과 합치된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인이 빼앗아올 수 없는 존재의 어떤 것이죠. 존재 상태의 인간은 지식은 물론 사랑 또한 소유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쉽게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무조건적 방식으로 타인과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공유하고자 하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소유나 소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삶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개발시키면서 기쁨을 얻는 삶을 지향합니다. 에리 프롬은 존재란 무엇을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실존 양식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유형 삶은 무엇이든 소유하려는 소비주의적 태도죠. 소유적 삶은 언제나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과 결국 다른 대상을 정복하고 약탈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서 행복을 발견하죠. 이런 소유적인 삶의 목표는 결국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대로 존재적인 삶은 비판적인 이성을 갖추고 풍요로운 인간적인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에리 프롬은 존재적인 삶을 위해서는 소유를 줄여나가고 존재 안에서 성장하려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서 무엇을 얼만큼 소유하든 간에 완전히 자신으로 현존할 수 있는 존재의 실존적 측면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어떤 사물도 물건도 나의 삶에 나의 존재만큼 큰 의미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